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키즈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겪었던 황당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20대 대학생으로 키즈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약 4개월간 근무하면서 일부 어머님들의 어이없었던 일들이 있어서 적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수족구, 눈병인 아이를 데려옵니다. 유아교육과라 친구들도 키즈카페에서 알바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 어린이집에서 수족구, 눈병 등등 전염병 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온다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요. 평일 오전에 순찰 돌 때 엄마들 카페에서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오전이라 애들도 그 팀밖에 없었고 너무 크게 말하셔서요. 수포난고 들켜서 어린이집 못 갔다고 짜증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점장님께서 직접 어머니께 가서 수족구 얘기 들리던데 대화를 들은 건 죄송하지만 여기 다른 아이들도 올 거고 전염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와주세요. 시간은 저장해 두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오히려 화내시는 겁니다. 그걸 왜 듣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라고 증거 있냐고 말하고 옆에 있던 애기 보니까 팔 뒤꿈치라고 해야 하나요. 팔뚝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수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점장님이 거기 손가락으로 살짝 수포만 짚으면서 이거 수포인데요 라고 하니까 다른 일행 엄마가 이거 추행이다 신고한다 라며 소리 지르고 마지막엔 아이 엄마가 솔직히 우리 애가 큰일 날 병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겨우 수족구 때문에 이 난리냐며 두고 보라고. 지역 카페, SNS에 올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시간 저장하고 가버렸습니다. 점장님은 계속 애랑 애엄마들 갈 때까지 사과하시면서 가시고는 계속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희 키즈카페는 점장님이 청결을 중요시 여기셔서 무조건 마감 시간 때 스팀 소독을 하는데 그날 그 팀 나가는 사이에 또 다른 일행이 들어오려고 해서 조기 마감이라고 말하고 마감조 애들도 불러 혹시 몰라 다 같이 전체 소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즈카페에 애만 두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 키즈카페는 다른 키즈카페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는 아이들끼리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랑 같이 무조건 입장해야 합니다. 입장할 때 애만 두고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부모님이 많고 안 된다고 이유 자세하게 설명해도 진짜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째려보면서 키즈카페에 동반 입장하시거나 일부러 들으라고 주위에 다른 키즈카페를 말하면서 땡땡 가자 거기가 더 좋던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아래로 훑고 가십니다. 몇몇 부모님은 몰래 애만 두고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세 번째, 자동차 타는데 배려가 없습니다. 애기들이 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7세 이상부터 혼자 타고 이하는 부모님이랑 같이 타야 합니다. 7세 이하인 친구들은 부모랑 같이 타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귀찮다고 안전요원 바로 옆에 있는데도 너 7살이라고 해라 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 집에서도 비슷한 거 운전하는데 태우면 안 돼요? 하면서 태우는데 운전하는 방법 알려주고 태웠는데 진짜 애기가 운전을 못합니다. 벽에 계속 부딪히고요. 심지어 핸들 조작 못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방관하거나 부딪히면 입으로 웃으면서 빵 소리를 내면서 사진 찍기 바쁩니다. 진짜 하루에 이런 부모님들 넘치고 넘쳐 자동차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어떤 부모님이 정말 세게 자동차 벽에 부딪혀서 아예 그 자리에서 고장났을 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라는 변명부터 시작해서 차가 왜 이렇게 꾸졌어 하면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매주 한 번씩은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님이 정기적으로 오시고 전부 다 고장나서 한 대만으로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부딪혀서 멈춰 세우고 부모님께서 같이 타주세요 라고 하니까 정색하면서 타거나 아니면 데리고 나갑니다. 또 차 타는 코스가 있는데 엄마들이 애기 태워주면서 운전 미숙한 엄마들이 중간에 운전 못하겠으면 코스 중간에 내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뒤에 다른 차들 오고 있는데도 안전요원을 부르지도 않고요. 또 저희 자동차는 인기가 많고 코스가 길어서 2바퀴씩인데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어도 2바퀴 이상 태웁니다.
2바퀴 이상 타서 이제 내려주세요 하면 정색하면서 이제 2바퀴째인데요 부터 무시하고 계속 타거나 한 바퀴만 더 탈게요 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탑니다.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그거 보면서 우리 애도 그럼 3바퀴 태워야겠다 이러거나 아님 저희 안전요원한테 따지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터졌는데 2차 운전 경험이 없으면 운전 방법, 안전수칙 다 알려주고 태우고 있다 하면 전에 설명했으니 2바퀴 타고 오라고 하고 태웁니다.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이 자동차 운전 경험 있나요? 라고 하자 있어요 라고 해서 2바퀴 타고 오실게요 하고 보냈는데 안전수칙 중 페달은 부모님이 밟고 자동차 밖으로 절대 발 나오게 하지 않기가 있습니다. 전원 누르자마자 출발해서 안전요원이 말리고 볼 새도 없이 애기가 페달을 밟게 하고 애기가 맘대로 출발해버리자 부모님이 본능적으로 멈추게 하려고 발을 내밀어서 땅을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출발하자 차가 벽이랑 부딪히면서 거기 사이에 발목이 껴서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이 오셔서 상황 보고하고 상태 보는데 애기 엄마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알바 관리 잘하세요 부터 시작해서 병원비 청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병원에 간다고 했고 저녁에 애 아빠한테 전화 오면서 고소 드립을 하고요. 근데 안전요원이 충분히 설명하려고 했고 이미 타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설명 안 한 거라고 말하니까 두고 보자고 하면서 끊는 겁니다. 다음날 저희 키즈카페 리뷰에 정말 안 좋게 자기들 유리하게 글을 썼고요. 4번째, 요즘 많이 떠도는 우리 애가 먹는 건데 저희 키즈카페는 음식 먹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곳에서 음식 조리도 합니다. 식당 같아요. 근데 많이 떠도는 우리 애가 먹을 건데 드립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설명하자면 어떤 엄마가 9,900원짜리 함박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주방장님이 취미로 베이킹을 하셔서 그걸 팝니다. 근데 함박 스테이크를 시켰다고 서비스로 수제로 만든 쿠키를 우리 애가 먹을 건데 이 한 봉지는 많고요. 딱 이 반만큼만 서비스로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봉지씩 포장해서 여기서 따로는 안 될 것 같다니까 화내면서 주문 취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음식 주문 들어갔다니까 뭐 이리 빨리 들어가요. 취소하고 그냥 뽀로로 음료수 살게요. 바꿔줘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소리쳐서 다른 분들께 방해될까봐 결국 취소하고 1,500원짜리 음료수랑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아침 직원들 점심은 함박 스테이크가 나왔고요. SNS에서만 나오는 이기적인 부모님들을 실제로 겪어서 솔직히 요즘 유아교육과 졸업 후 조금 두려워요. 실제로 부모님들과의 갈등이 많은 스트레스로 차지한다던데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도 서비스직이라고 하기도 한다네요. 이런 일들 말고도 사소한 게 너무 많아 다 적을 수 없네요. 저야 뭐 각오하고 있었고 전공이랑 관련된 알바라 계속 다니지만 관련 없는 전공인 친구들은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하루 만에 울면서 그만뒀어요. 개요 같은 거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써서 읽기 힘드실 겁니다. 요즘 맘충맘충 거리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욕할 수 없어서 함부로 맘충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이기적인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노키즈존도 생겨나고 하던데 처음엔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들을 겪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냥 알바하면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조금씩 두려운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고민만 가득 쌓여가고 또 바꾸자니 중학교 때부터 꿈꾼 거라 막상 다른 진로를 생각해보지 못해 너무 혼란스러운 마음에 글을 주절주절 써봤습니다. 추가, 일어나 보니 많은 댓글이 달려서 하나하나 봤습니다. 댓글분들은 정말 좋은 학부모님들이신 것 같아요. 댓글 읽고 세상에 이런 마음 따뜻한 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시고 오히려 키즈카페에 가고 싶다는 글을 봐서 뿌듯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보니까 수족구 수포 위치 때문에 주작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던데 제가 유아교육론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교수님께서 전염병, 수족구 잘 걸리는 시즌, 계절에는 아이들 등원할 때 손발은 물론
등 같은 것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포는 몸 어디든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쓰다 보니 또 생각나는 일화를 적어보면 기저귀를 수유실에서 안 가시고 카페나 식당에서 다른 가족들 식사하는데 테이블 위에서 가시는 분도 있고, 수유실에 기저귀 쓰레기통이 있는데 순찰 돌고 있는 알바생이나 데스크 알바생에게 버려달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자동차 탈 때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다 타시고 난 후 신발을 가지런히 제자리에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차 코스에 그냥 버리고 가시거나 신고 나가셔서 키즈카페 아니긴 하지만 다른 곳에 버려두고 가시는 분이나, 벗을 때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애기들 잡는다고 걸으면서 뒤로 버리듯이 벗는 거 아시죠? 그렇게 신발 벗고 가세요. 또 댓글 보고 생각난 건데, 키즈카페에 애기 혼자 있을 때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는 바닥을 두꺼운 천 같은 걸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전체가 마룻바닥이 아닙니다. 소변 보면 휴지나 그런 걸로 흡수시키고 방향제 뿌리거나 많이 싸면 그 부분만 떼서 다시 새 걸로 갈아야 합니다. 어떤 애기가 소변을 보는데 나중에 부모가 나타나서 뻔히 치우는 거 아는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애만 데리고 요즘은 안 그러더니 다시 채워야 하나 라고만 말하시며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추가, 유교련 시간에 배웠다는 건 실외 놀이구성 시 아이들 놀기 전 미리 교사가 나와서 위생과 안전, 위험한 나뭇가지 등 신경 써야 하고, 실외 놀이는 특히 공간 제약이 없으니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새면서 나온 겁니다. 또 맘충 조장글이라는 말이 있던데, 저는 요즘 저런 일을 겪고 있고 많이 봐와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할 때는 오직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이 없어서 정말 혼란스러워서 써본 겁니다. 제 글에 많은 관심 감사하고 맘충 조장글이라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신랑이랑은 5살 차이 나고 요즘 나이로는 어렸던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큰 불평 없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4살 아이 하나 있어요. 맞벌이고 주말 부부를 하다 작년 말부터 지금은 같이 살아요. 결혼은 4년 차예요. 결혼할 때 신랑 명의 집이 있었어요. 절반은 대출이고 지금도 갚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께는 신랑 집이었으니 아파트 입구, 현관 입구 비밀번호 다 알고 있었고 항상 누르고 들어왔고요. 그래도 오기 전에 전화는 주세요. 그 전날, 그 전전날이 아닌 출발 전에요. 어차피 원래 신랑 집이었고 꼭 제가 들어온 식구 같아 괜히 분란 생길까 싶어 말하지 않았어요.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 괜히 말씀드렸다가 기분 상하실까봐 조심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다 친구들도 결혼을 하고 주변에 아무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걸 알고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그때는 주말 부분이 크게 터치하진 않았어요. 시댁 어른들께서 집안일을 크게 시키시지도 않았고 오시면 식사도 나가서 하고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친정보다는 불편하죠. 그러다 주말 부부를 접고 작년 말에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했고 아이 놀이방, 옷방도 있어요. 이 옷방이 널널해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여기서 주무세요. 어쩔 땐 아이에게 할머니 방이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맞벌이지만 일하는 시간이 달라 혼자일 땐 독방 육아였고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퇴근 후 혼자 케어하는 시간이 많아요. 친정엄마께 월급 드리고 아이 어린이집에서 오고 난 4시간 정도는 주 5일 정도 봐주시고요. 친정집에서 봐주시는 거고 친정이랑 가깝지만 삽이 불편할까봐 잘 안 오세요. 그러다 얼마 전에 일이 터졌네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냉전 중입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아 새벽에도 혼자 일어나서 울어요. 도대체 왜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분명 이사 올 때 그랬어요. 가구 배치 하나, 그릇 하나 놓을 때마다 여기 놓아라 저기 놓는 게 낫다 하는 어머니를 보고 괜히 서운해서 신랑에게 내 살림인지 어머니 살림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니 신랑도 어머니께 와이프 원하는 대로 놔두라 하는 걸 보고 고맙기만 했고요. 중간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건데 참 잘한다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 신랑이 친정엄마께 마스터키를 주려 하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는 키를 드려도 오시지 않을 뿐이시지만 여긴 이제 우리 공간이고 시댁에도 친정에도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고요.
그 뒤로 시부모님께서 오셨지만 벨을 누르고 오셔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사 후 6개월 정도 됐네요. 한 2주 전쯤 신랑하고 좀 서운한 게 있어서 제가 대면대면 했지만 이제 다 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일요일 10시쯤 아이랑 둘이 목욕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2통이 와 있더군요. 목욕 끝나고 봐서 바로 연락드리니 4시쯤 오신대요. 일이 있어서 주무시고 가신대요. 참고로 시댁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다른 지방에 사세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부랴부랴 청소하고 신랑도 같이 도와줬어요. 왜 어제나 미리 말 안 하셨지 하니 신랑도 자다 전화 받아서 정신이 없었대요. 4시쯤 오신다 했는데 청소 끝난 2시 반쯤 오셨더군요. 오자마자 아버님이 신랑에게 아파트 비밀번호가 뭐냐고 묻는데 신랑은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또 저한테도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다가 알려드렸어요. 네, 제가 바보죠. 그런데 친정이면 딱 잘라 거절하는데 시부모님은 아직 어려워요. 특히 아버님은 더 그렇고요. 그러다 제가 아버님, 저희 있으니 호출 누르시고 호출만 누르시면 제가 문 열어드릴 거예요. 했어요. 물론 대답은 없으셨죠. 아마 아들 집에 오는데 남처럼 호출을 누르거나 다른 아파트 주민이 열어주는 게 싫으셨나 봐요. 그러다 아버님이 친구들과 약주를 한잔하러 가셨고 신랑에게 그랬어요. 말로 하기가 좀 그래서 톡으로 왜 오빠는 오빠 혼자 있는 집이 아닌데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알려주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아빠가 못 들어오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가 말한 거 기억 안 나냐고. 우리 엄마한테 오빠가 키 줄 때도 나는 주지 말라고 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는 우리 공간이고 개인이 아닌 우리 집인데 왜 아무렇지 않게 알려주냐. 내가 있으면 문 열어드릴 텐데 왜 아버님이 못 들어오시냐 하니까 갑자기 진짜 하며 문을 발로 약하게 찼어요. 이걸 저만 봤어요. 자기도 아마 홧김에 한 거라 기억 안 난다 하겠지만 이 행동이 기억이 안 날까 싶네요. 더 이상 말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했고 어머니가 밥 사준다고 저녁 먹으러 나가자는데 오빠는 안 간다길래 4살짜리 아이 혼자 데려갔어요. 걸어갔는데 아이 옷이 민소매라 신랑에게 겉옷 좀 가져오라고 하니 겉옷만 가져다주고 밥 안 먹는다고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세차하러 간다더니 5시 반쯤에 가서 9시에 왔어요. 원래 세차를 엄청 꼼꼼히 하긴 합니다. 와이프 차도 해줘요. 그 이후 아버님께서 밤 11시쯤 벨을 누르시고 오시더니 가르쳐준 비밀번호가 안 된다며 신랑에게 말하더군요. 아이 재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방에 있었어요. 나름 오빠가 본인이 열어주겠다고 하니 아버님이 너희가 없을 땐 어떡하냐고 물으셨고 친절히 신랑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걸 보고 제가 이때까지 벽에다 말하고 있었구나 했어요. 아파트 비밀번호뿐 아니라 현관 비밀번호도 알아요. 잠시 차에 뭐 가지러 가셨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시는 것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 며칠이 지나고 인터넷을 보니 어떤 신랑은 비밀번호는 우리 공간이니 알려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없을 땐 안 오는 게 맞다. 또 와이프 혼자 있을 땐 오지 마셔라. 아마 본인도 불편할 거다. 라고 말한 걸 보고 이제 더 이상 중간 역할의 의미가 없는 우리 신랑이 생각났어요. 그 글을 보고 어찌나 울었는지 모르네요. 저희 친정은 저와 신랑이 함께 있어도 전화로 미리 물어봐요. 땡서방이 있어? 그럼 우리 안 갈게. 불편해할 수도 있어. 라고 해요. 쉬는 날이니 괜찮다고 하면 그때야 올까. 어지간하면 절대 안 오세요. 아빠는 더더욱 안 오시고 엄마도 눈치 보세요. 신랑 혼자 있을 때 당연히 안 오세요. 시댁은 저 혼자 있고 신랑 출근할 때 상관없이 오세요. 약속이 저희가 사는 지방에 있으면 오셔서 한잔 하시니 주무시고 가시는 거죠. 그 전집처럼 그렇게 자주 오진 않고 2개월에 한 번씩 오시긴 합니다. 이 일 있고 나서 친정 보고 자주 오라고 돌려 말해도 땡서방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아빠 엄마가 그 얘기 하는 거 보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저 효녀 아닌데 그 말이 너무 슬퍼서요. 직접 말하려고 하니 싸움이 될 것 같고 말 안 하면 제가 속에 병이 될 것 같고 왜 그렇게 가운데에서 역할 잘하던 신랑이 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유별난 것으로 생각하는지 저 진짜 꼭 좀 보여주려고요. 제가 잘못된 거면 제가 고칠게요. 심보가 고약한 거면 제가 고쳐요.
그런데 진짜 이게 제 잘못인지 그 이후 아무런 말도 안 하는 신랑이 맞고 제가 틀린 건지 좀 알려주세요. 추가. 걱정되는 마음에 댓글 써주신 거 다 읽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친정에 말하라고 하시는데 말 못한 이유는 제가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갔어요. 정말 잘 살겠다고 후회하지 않겠다 해서 갔는데 아빠나 엄마나 걱정하실 게 뭐여 걱정 끼치기가 싫었어요. 둘째는 신랑이 친정에 잘해요. 시댁 부모님도 친정에 잘해주시고요. 맛있는 것, 건강한 것 생기면 사동부터 챙겨주세요. 평생 볼 건데 저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댓글 보니 정말 말해야 하나 싶네요. 그런데 말을 한다 해도 아버님처럼 비밀번호를 묻거나 수시로 찾아오진 않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 도리를 중요시하는 분이라서요. 또 사위에게 티내실 분들도 아니에요. 대신 이때까지 신뢰하고 봐왔던 사위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겠죠. 댓글은 꼭 참고해서 바보처럼 울고만 있지 않을게요.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아 아이가 놀랄까 싶어. 항상 재우고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신랑은 제가 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약한 멘탈은 아닌데 아무래도 민감한 게 부모님이 껴있는 문제다 보니 속이 상해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네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비밀번호를 막무가내로 누르지 않고 지금처럼 아마 출발 전에 전화 주시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미리 말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비밀번호를 시댁과 공유해야 하는지에 있기 때문에 신랑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추가.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며 스스로 답답하다고 생각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댓글에도 적은 게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싶었어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가 아니라 이게 제가 유별난 건지 문제가 맞는 건지 신랑도 알았으면 해요. 였어요. 갑자기 하소연한 글이 유명해져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럽지만 언니 동생이라 생각하셔서 해주신 말씀 한 귀로 흘리지 않을게요. 친정에도 말하고 올게요. 공감, 충고, 조언 모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오빠와 새언니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빠와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새언니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새로 아파트를 구해서 나가고 싶지만 전세 보증금 중 90%가 제 돈이어서 나가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 집만큼 가까운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지불한 전세금이 더 많아서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오빠한테 주고 다른 아파트를 구해보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이제는 새언니까지 합세해서 신혼부부 집에 얹혀 사는 무개념 시누이를 만드네요. 전세 재계약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한테 이야기하고 세입자를 구한 다음 전세금 받고 인연을 끊을까요? 아니면 재계약까지 기다리고 제 전세금만 받고 인연을 끊을까요? 어떤 쪽이 더 좋을지 고민입니다. 추가.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집주인께 재계약은 안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인연을 쉽게 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한 달만 함께 살아보세요. 말만 하면 신우짓 한다고 사돈댁으로 휙 하고 가버리고 그거 가지고 오빠는 새언니한테 사과 문자 보내달라고 찡얼거려요. 안 그래도 불편한데 화장품이며 옷 허락도 안 받고 쓰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전업주부여서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고 나가서 오빠가 일주일 동안 사돈댁 가서 빌고 빌어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겨우 4달 함께 살았는데 진절머리가 납니다. 두 번째 추가. 출장과 야근 때문에 이제야 추가글을 작성하네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을 하나하나 적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과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집주인과는 이야기가 잘 돼서 오늘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따로 전세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만 보증금을 보내달라고 했고 만약 계약 연장과 보증금 관련해서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면 무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 부동산에 정부 전화로 집을 내놓는다고 연락을 드렸고 제 번호를 포함한 다른 번호로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가 바뀌어서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 계약 연장을 하겠다 등등. 보증금과 전세에 관련된 연락이 오면 무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약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직접 부동산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부동산을 전부 찾아가서 저 외에 다른 사람이 계약 연장과 보증금 때문에 부동산을 찾아오면 무시해달라고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새언니가 친정, 저에게는 사돈댁을 자주 갈 수 있는 이유가 제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희 부모님은 차량으로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에 사세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께 연락은 못 드렸습니다. 잘 살려고 독립을 한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무겁네요. 주말에 직접 얼굴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짐을 빼서 사돈댁으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혹시 새언니가 회사로 찾아오면 앞으로 제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새언니가 혼수로 뭐 해왔냐고 물으시던데 TV 하나 해왔습니다. 제가 TV를 따로 안 사고 방송이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를 사서 집에 TV가 없거든요. 이사 갈 때 두고 갈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오빠랑 함께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대학교 친구랑 함께 살려고 했지만 친구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혼자 자취를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아신 부모님께서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해서 공과금을 오빠가 내기로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오빠랑 살기 전에 계약도 제가 했고 전세금까지 낸 다음에 오빠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재계약하면서 전세가 오르고 차액을 오빠가 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고 디딤돌 대출 받고 집을 찾을 때까지만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처음 전세금을 낼 때 저랑 친구가 반반씩 내려고 했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서 전세금 일부분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전세금을 오빠나 새언니한테 빼앗길 생각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쓰다 보니 제가 너무 등신 같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조언과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추가. 여러분들의 조언 덕분에 그나마 일은 잘 해결됐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은 위치가 좋아서 금방 세입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이랑 반차를 써가면서 집을 보여주고 겨우 세입자를 찾을 수 있었네요. 집 위치가 좋고 전세도 이 주변에서 높은 편이 아니어서 연락은 많이 왔지만 새언니가 문을 안 열어주거나 행패 아닌 행패를 부려서 놓친 세입자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경위서까지 작성한 걸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네요. 그래도 일이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의 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하긴 했지만 집을 빨리 정리할 수 있어서 마음은 편했습니다. 전세금은 계약서 명의대로 제가 전부 받은 다음 오빠가 저 대신 지불했던 금액만 계좌 이체를 해줬습니다. 저번에 언급했던 대출금은 전세금이 입금되자마자 상환을 해서 이제 빚도 없고 다시 돈 모으는 일과 살 집을 구하는 일만 남았네요. 대부분 물건은 본가에 보내놨고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친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올라오시고 사돈 어른들과 싸우셨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오빠가 호구인지 등신인지 현재 사돈 어른 댁에 얹혀 사는 중입니다. 저랑은 인연을 끊은 상태이고요. 명절에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저 대신 화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부모님께서는 새언니 쪽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입주까지 남은 기간만 함께 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한 건 제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 파기를 해서 세입자를 제가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복비 또한 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의 위치가 좋아도 세입자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세입자 이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